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나름 중요합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안내 드렸듯이 TQ는 현재 여기 걸려 있죠. 추세선을 어제 돌파를 못했어요. 이렇게 눌렸고 여기 걸려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돌파하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 상황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출발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요게 뭐 아예 아래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시작하면 좋은데, 여기 딱 걸려 있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자, 일단 분봉에서 여러분 돌파를 하려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밀집 라인이죠. 여기가 집중적으로 저항대가 있는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올라왔었는데 어제 또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아직 저점을 깨고 요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해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검정색 라인이 하나 있죠. 55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여기를 살짝 올렸다 내려가면 안 되고요.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내 줘야 돼요. 돌파해서 56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반등이 되겠죠. 그럼 일봉상 보셨을 때 여기를 돌파하겠죠.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 주황색 요 볼선들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상방으로 트는 건데, 아직은 이렇게 우하향 삼각수렴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XL도 TQ보다는 나은데 추세가, 그쵸? 이렇게 해서 딱 여기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SOXL을 지켜주는 건 지금 마이크론이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마이크론의 월봉이 요 진녹색 선을 얘는 돌파했죠. 그죠? 그리고 지난달에 여기 이렇게 머물렀죠. 도지로. 그리고 이번 달엔 현재 고점이 터치했죠. 터치해서 위로는 못 갔어요. 그런데 요 높이가 사실은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쉬운 높이는 아니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얼만큼 올라왔어요?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요거는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뚫으면 좋겠는데, 뭐 얘가 일반 세력주처럼 좀 가벼운 애는 아니죠. 지금 좀 무거운 아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돌파하고 다시 추가 상승한다?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올 땐 뭐 괜찮은데, 도지가 뜨고 다시 올린 상황이어서, 물론 여기 도지가 떠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걸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현재 위치는 조금 위험은 해요. 그래서 저도 추매를 어제 좀 했었는데, 봐서 수익 내고 조금 일단 익절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상승이 좋았죠. 어제 한 9% 올라갔나요? 요게 이제 MUU 마이크론 2배로 했기 때문에 한 9% 정도 올라갔었고, 뭐 일단 마이크론은 한 4%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하긴 했으니까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월봉이 꼬리를 달겠죠. 꼬리를 달 때 이건 좀 위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버텨주니까 SOXL이 갈 수 있겠죠. 엔비디아도 어제 뭐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은, 금, 뭐 요거 어제 확 밀렸죠. 근데 저는 멤버십에서도 안내 드렸어요. 눌릴 거라고.
눌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월봉 보시면 여기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 남색 같아 보이는, 예, 여기를 항상 이렇게 돌파해도 돌파를 못했죠, 사실은. 예, 닫고 눌려가요, 항상. 예, 여기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위로 갔다가 눌렸죠. 그리고 여기는 못 닿았죠. 그리고 어제 여기서 딱 닿았기 때문에 이건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봐도 이 높이가 확 높아지니까 각도가 경사가 엄청나게 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추가 상승보다는 눌렸다 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뭐가 터졌냐면 여기 보시면, 예, 증거금 인상을 해버렸죠. 그리고 어제부로, 예, 29일, 예, 29일 적용인데 은이 14% 증거금을 인상했고요. 백금이 23%나 폭등했어요. 증거금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마진 콜이 발생 안 하려면 레버리지, 롱 잡았던 헤지 펀드도 다 뭘 해야 돼요? 증거금을 늘려야 되죠. 예, 그런데 29일날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됐어요? 급락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진 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왜 올렸겠습니까? CME가. 예, 더 올라가는 걸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CME는 원래 시카고 상품거래소잖아요. 그래서 불편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좀 깔려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SLV나 이런 것들, IAU, GLD 이런 것들은 현물이죠. 현물 ETF라 실제 종이금이나 종이은을 원치 않고 고객들이 현물 줘, 그럼 현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걸 달라고 안 하냐면 가격이 낮을 때는 굳이 바꾸려고 안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실물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만만치 않죠. 예, 이 금이 없을 테니까. 예, 100%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금이나 은이 현물이 거의 지금 동난 상태죠. 은은 없다고 해요. 산업재로도 불편하고 그 쇼티지가 난 거죠. 은도 실제 쓸 것도 없는데 이제 투자자들까지 현물 달라고 하니까 매우 불편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봐야 되냐면, 예, 이 증권거래소나 금융기관들은 일단 금과 은이 더 폭등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예, 이건 투자자들이 좋은 게임이지 이걸 중개하는 중개기관들이 더 좋은 게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게임이고.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이게 이번에 증거금 올려서 해결을 했다 칠게요. 그러면 이거 해결된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슈티지가 났거든요. 예, 현재 슈티지가 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조정 받았지만, 그래서 어제 여기 보시면 일봉상 올랐다 내렸다 오늘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하죠? 예, 근데 고점 가서 돌파한다. 이거는 너무 높아요. 예,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아까 고점이기도 했고, 이전에도 보면 요 라인이죠. 예, 남색 라인에 닿으면 거의 눌려가는데 이번에 돌파가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오는 게 좀 정상적이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기 지지 받았죠. 그래서 65, 그 다음에 여기 62, 여기 형광하늘 겹선인 59, 여기까지는 눌렸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으셔야 돼요. 예, 이전에도 제가 안내 드릴 때 여기 뭐 어떻습니까? 여기 형광하늘 겹선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회색 영역까지 안 가고 지지 받았죠? 예, 여기 하단에서 다 지지받고 올라왔으니까 그 중에 가장 지지 라인으로 강하게 작동한 게 요 선이거든요. 예, 여기 하늘색 겹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요. 59. 그래서 이때까지 지지 받는 거 보시고, 만약에 이 밑으로 깨면 조금 더 조정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절대 없고 여기는 그냥 저처럼 이전에 산 사람들이 홀딩해서 가는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은 사시려면 조금씩 나눠 사셔야 된다. 그리고 눌릴 때 더 많이 사시는 피라미드형 매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안 사시면 눌릴 때 그냥 손해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미리 사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다면 이제부터라도 모아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눌린 다음에 더 갈 거로 보는 거죠. 여기가 형광, 여기 하얀색 겹선인데 보통 이렇게 눌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니까 요게 라인이 얼마냐면 여기에요. 51 정도 되죠. 그래서 일봉상 요 정도 됩니다. 여기죠. 여기면 회색 영역이죠. 딱. 그래서 여기서 사서 모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위쪽에서 사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이 분할 매수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건 속슬 규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속슬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BMNU 있죠? 어제 눌렸지만 오늘 이렇게 살짝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사서 모아볼 필요가 있는 구간에 왔어요. 여기 추세선 깨고 올라왔죠? 올라왔고 뭐 이 정도 눌리는 거야. 겁내시면 수익이 안 나니까 일단 바닥 쪽 가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어디를 돌파했어요? 여기 빨간색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최악은 면했어요. 최악은 일단 면했고 뭐 올라갔다가 쭉 눌려도 이제 어디서 지지를 잡아주겠습니까? 노란 라인인 4.9에서 지지를 잡아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추매하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추세가 결정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매수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 생각이에요. SOXL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UPS 매수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건 장투 계좌에서 그 무한매수법 아시죠? 라오원님의 무한매수법. 그런 형태인데 무한매수법은 꾸준하게 사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60일 동안 삽니다. 60일 동안 사는데 자, 메인 계좌, 신규 투입이라는 게 이제 메인 계좌가 있어요.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메인 계좌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낙폭 과대 계좌가 있어요. 뭐 같이 사셔도 되고 나눠 사셔도 됩니다. 전 나눠 사는 편이고요. 두 개 계좌로 운영하는 거죠. 그럼 걔는 절반인 500이에요. 그래서 일일 낙폭이 크면 더 사는 거죠. 낙폭 과대 계좌 예비 자금으로 더 사는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급락 추매라고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이제 시뮬레이션 했는데 예로 11월 3일부터 보여드릴게요. 11월 3일부터 한다면 처음에는 이 1000만 원에 그 평균 금액이죠. 60회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6,787달러에서 10% 정도를 사요. 679를 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48.58에서 42.80으로 떨어졌죠?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11.9%를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러면 10% 들어가고 그 다음은 0.5 그러니까 절반을 삽니다. 기본 이렇게 되겠죠. 10%를 빼면 90%의 금액이 남을 거잖아요. 6,787에서 90% 이제 거기를 60분할을 하는 거죠. 60분할을 쫙 하는데 그게 얼마냐면 요 104달러예요. 그럼 104달러면 뭐 하루에 두 주, 세 주 살 수 있겠죠. 등락에 따라. 그래서 이틀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상승이면 사실은 그 0.5를 사는데
지금 하락이 일어났죠? 예, 그럼 이를 사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예, 여기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올랐으니까 0.5, 그 다음 날도 0.5, 그리고 떨어진 날은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떨어진 날은 더 사고 오른 날은 절반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수량이 늘겠죠? 14개 샀고 2개 샀고, 그죠? 1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을 쭉 보고 가는데 누적 변동률이 있잖아요. 이건 일변동률입니다. 11월 4일하고 11월 5일에 42.80에서 46.8로 올라갔으니까 9.4% 오른 거고요. 그런데 이날 기준, 우리가 시작한 날 기준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3.6이 된 거예요. 전날은 마이너스 11.9였는데 마이너스 3.6이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가 내려가면 이렇게 사줍니다. 급락 추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4의 절반인 52를 갖고 사주는 거죠. 그러면 주수가 늘겠죠. 2개 산 거에서 하나 더 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프리장에 사시던 아니면 애프터장에 사시던 크게 상관없어요. 가다 보면 평균적인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4, 5, 6 이렇게 해서 쭉 사는 건데, 보시면 여기 7일차에 마이너스가 떴죠. 그래서 10%가 더 떨어졌죠. 예, 누적 등락률에서, 변동률에서. 그럼 여기 추매를 해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9일차 보시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또 깨졌죠. 그럼 또 추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변동, 그 급락, 낙폭과대 매수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좀 버텼다가 마이너스 30% 요때쯤 가서 한 번에 넣어도 돼요. 이 효율은 이게 더 좋겠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저도 이 낙폭 추매를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안 빠지니까. 그래서 몰아갖고 한 번에 떨어질 때 왕창 사는 편이고요. 예, 하락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사는 편입니다. 앞으로 요거를 좀 제가 쭉 안내 드릴 거니까, 그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3.8인데 누적으로 따지면 그 최초에 11월 3일부터 지금까지 39일이 지났고요. 예, 마이너스 9.8%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샀어요. 샀을 때 현재까지 사는 건 4,457을 삽니다. 4,457달러. 그러면 6,787에서 거의 다 썼죠? 그러면 이제부터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고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언제 매도를 하냐? 자,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죠. 예, 처음에 마이너스 9.68, 그죠? 예, 마이너스 1.1, 8.2 이럴 때는 이제 매도를 안 하죠.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예, 12월 2일, 12월 초에요. 이 플러스가 떴어요. 한 14% 정도. 실제 수익률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계좌상 수익률은 좀 더 낮게 나옵니다. 이거는 투입 비율 대비, 투입 금액 대비로 제가 책정한 거라 계좌는 이렇게 안 떠요. 왜냐면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제가 그때 해보니까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5% 넘었으니까 예, 절반 정도 파는 겁니다. 예, 40개를 그때까지 65개를 샀는데 30개를 매도했어요. 여기 매도 수량 있죠? 8%에. 그러면 실제 수익은 환매는 얼마가 되냐? 1314달러가 환매돼서 원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회당 잔여 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면 원래 4710이 있다가 5973으로 늘었죠? 예, 매도해서 그래요. 그럼 실제 수익은 여기 105달러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잔고가 늘었죠. 예, 다시 더 많이 사갈 수 있겠죠. 이렇게 원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플러스인데 뒀다가 그 다음 날 쭉 더 올라가길래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플러스가 더 많이 뜬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41개에서 20개로 줄이고, 그럼 이제 또 익절이 됐겠죠. 익절돼서 여기 원금으로 6,772가 형성이 됐어요.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7, 8% 나와요, 여기서. 그럼 뒀다가 요때 올랐거든요. 예, 14회차에 보시면 네, 15.2%, 요게 마이너스가 딱
여기 이날은 마이너스 떴죠. 그래 전날 딱 보면 플러스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여기서 안 팔면 어떻게 되냐, 또 마이너스거든요. 하락 추세가 시작돼서. 그래서 다시 그냥 일부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수익인데 이렇게 빠지면 한 3% 되고요. 여기부터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수익률이 줄어요. 그죠? 14, 21, 37 여기 고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보면 모르고 그 다음 32, 34, 33 그죠? 31, 27, 13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일부 줄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34 중에 절반 정도 줄였는데 뭐 내가 25%를 줄여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추세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절반을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7110이 됐고 결국 어제까지 해서 다시 매수를 쭉 해본 결과 6541이 계좌에 다시 생긴 거죠. 원래 6787이었잖아요. 네, 크게 변화가 없고 원래대로 다 매도를 다시 다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2917을 환매를 했기 때문에 급락된 계좌, 급락 예비 자금도 2099를 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몇 개를 갖고 있냐? 4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안 좋으니까요. 그죠? 만약 여기서 하락하면 이때 더 사야죠. 높을 때 굳이 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으면 현재 마이너스 9.8입니다. 가격대가 그래요. 여기 43.8이고 시작 가격이 48.58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매도하고 운용했을 때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10181이었거든요. 1181달러. 지금은 1405달러죠. 수익이 났어요. 크진 않지만 수익이 났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0%는 해칭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해당 자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80% 금액은 회수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떨어져도 또 전혀 문제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1년 정도 시뮬레이션 다 해봐도 급락이 와도 뭐 이런 형태로 가시면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 안 되면 지금은 인버스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같이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표를 작성해서 제가 올려드리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시고 다른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1000만 원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하면 여기에 5배 하시면 되겠죠. 200주 갖고 계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비율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가는 걸 보여드릴 테니 목적은 간단한 거예요.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을 가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속스를 계속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그 중간 구간에서 다시 회수를 캐시백이 되는 거잖아요. 환매를 해서. 그래서 계좌 안정성을 훨씬 높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것도 운영하시는 하나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도록 저도 안내 드릴 테니까 하락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죠? 매수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시고 더 저가 갔을 때 예를 들어 1500으로 제가 여기 시뮬레이션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금 1500 더 들고 계시면 되죠. 이것만 하다가 바닥에서 1500 더해서 3000 갖고 탁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쌀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 운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고 추가 상승 저도 기원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위기는 뭐 제가 볼 때 베스트는 아닙니다. 이거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돌파할 거면 돌파했어야 되거든요. 어제 사실은 여기 눌리고 오늘은 무조건 돌파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또 밀린다 그러면 이게 횡보가 딱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해요? 회색으로 바로 가죠? 이전에도 여기 이렇게 바로 갔잖아요. 한 방에 또 세게 때리기 때문에 운 나빠서 여기 가서 이걸 가면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시고 지금은 뭐 많은 양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내년을 좀 도모하시는
현명한 나주브 리치님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